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긍정적 행동 지원 단계와 절차입니다. 자, 여기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될 수 있고요. 꼭 발달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시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우리 발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떠한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거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강의와 이후에 있을 개별 중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떠한 단계와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각각 보편적 지원과 개별 지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그러면 과연 뭐냐? 시설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별 중재를 간다든지 긍정적 행동 지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고 알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저희가 현재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개입해서 어떻게 중재에 들어가야 된다. 개입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의 이게 프로그램 차원으로 교육이나 개입되는 프로그램으로 그 행동 중재를 받아야 되는 이제 반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개별이 있었을 때 그게 어떠한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거기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때로는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을 때 1대1로 그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개인이 된다면요. 안 그러면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과 집단을 둘러싼 환경 체계의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대1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변함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 어떠한 환경 문화적인 부분이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떤 특별하게 중재된 프로그램이 지원되긴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1대1 매칭이나 안 그러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학급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들이 전체가 하나의 체계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아동의 행동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아동의 행동이 나아지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아동의 행동 변화는 영향을 주게 돼 가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는 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즉 3단계 모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입의 3단계 모형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떠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3단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단계인 1차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전체 80%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보편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건 행동중재가 가능한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2차 지원인 소집단 지원은 15% 정도의 아이에 해당됩니다. 보편적 지원을 했는데도 이 행동중재가 나아지지 않을 때는 이런 소집단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집단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그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 약 5%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지원, 개인의 맞춤형으로 된 개별화 지원을 통해 가지고 행동중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이 전체가 100%라고 봤을 때 5%에 들어간 아이들도 이 100%의 지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5%라고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 정도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는 20%가 이제 3차와 2차 지원이고요. 1차는 전체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지원이 전제가 되고 그 안에서 2차 지원, 3차 지원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1차 지원 안되니까 1차 지원과는 따로 2차, 2차 안되니까 따로 3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개입의 1단계는 보편적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단계는 어떠한 내용이냐? 학교 차원에서 보면은 학교 내 모든 성인이 학교 내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기대 행동 지도, 일관된 행동 체계, 도전적 행동 예방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학교 차원에서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런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반응적인 학교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학교 차원의 통일된 지원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별 중재할 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당히 이런 보편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건 뭐냐? 일관된 중재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데 개별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서 다르게 중재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아이의 행동을 오히려 더 도전적 행동을 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사 연수, 안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학급 환경을 구성하고 어떻게 지원을 일관성 있게 할 건지를 먼저 협의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서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학교 내 모든 성인입니다. 관련되고 있는 만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교사, 통합반 선생님, 치료사, 뭐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부모, 승하차 지원 인력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도 있고요. 뭐 특수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고 일반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는데 특수학교에서도 이 개입이 1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개입의 1단계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이 80% 정도가 1차 지원의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지원 한번 볼게요. 소집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지원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보편적 지원, 1차 지원에 의해서도 이런 행동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업, 사회성, 자조, 기술 등을 이제 맞춤형으로 좀 제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도전적 행동이 위험 수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개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개별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학교 전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2차 단계에서는 개별적이고 소그룹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용 가능한 조금 구체적인 개입 전략으로서 아까 말했던 이제 사회적 기술하고 자기 조절 기술하고 자기 관리, 안 그러면 때로는 또래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그룹에 대한. 그리고 상담하고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보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하고 조금은 특별한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집단 지원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교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학교에서만 분명히 나타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인 부분이라면 학교 차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정이나 안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그리고 이동하는 그 동선, 여러 가지 생활 현장에서 이런 행동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2차 집단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교에서는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교사하고 특수교사가 이제 함께 일관성 있는 이제 기대 행동이나 목표적인 활동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도 협의하에 자주 이제 피드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 단계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지원, 소집단 지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아직까지 이런 행동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3차 지원인 개별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3단계가 왔을 때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그룹에서도 조금은 이제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학생의 IP에 행동지원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개별적인 중재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행동 중재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될 개별화 중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원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지원에서도 긍정적 행동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개별화 지원, 개별적인 중재 지원이라고 할 때는 이 3차 지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각한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해나 타해 정도 아니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방해나 안 그러면 심리적인 행동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도전적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중재도 들어가지만은 그와 관련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개별적인 행동 중재 말고도요, 더 부가적인 치료 지원, 그리고 가족과 연계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장애가 꼭 중증이다, 경증이다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도전적 행동의 감소와 그 학생의 기능적이며 바람직한 행동의 레파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 아닌 바람직한 행동의 레파토리가 많으면은 그만큼 도전적 행동 대신 대체 행동인 이 레파토리를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 행동을 형성하면서 개별적인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3차 지원인 개별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화 지원도 우리가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지만은 따로 이제 1대1로 어떠한 중재 전략만 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그리고 소집단 차원의 지원을 통틀어서 개별 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개별 중재 또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긍정적 행동 지원 개입의 3단계 모형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개별화 지원을 많이 신경 쓰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개별화 지원은 1차적인 지원과 2차적인 지원의 이런 연계하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에 대한 이제 3차 지원인 개별적인 지원이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소집단과 그리고 보편적인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화 지원 또한 어떠한 물리적 환경 구성만 가지고도 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화된 소집단 지원으로도 개별화 지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 분리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연계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3차 지원인 개별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절차를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때로는 시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중재를 할 때는 저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단계에 맞게 그 그룹이나 개별에 대한 어떠한 지원 체계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아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